음악이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고향 가운데 리듬을 타고 그 리듬을 통해서 어떤 즉흥적이지만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동하는 자연의 숨결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하나의 획에 우주의 전체가 담겨져 있다. 음악과 자연, 마음의 소리를 화폭에 담는 화가 권기철. 그가 그리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짙고 푸른 자연의 품에 안긴 권기철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조형 작품과 음악 소리가 가장 먼저 맞아주는데요. 화가의 또 다른 얼굴인 화실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화구와 캔버스가 작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드디어 이 공간의 주인공인 권기철 작가를 만났습니다. 작업실부터 구경해볼까요? 여기는 제 2018년에 터를 잡은 1호처라고 하는 제 작업 공간입니다. 편안하고 깨닫기 좋은 장소라는 뜻의 1호처. 이곳 2층에서는 화려한 색감의 색채 작업을 하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먹작업하는 공간이고 동시에 신문 작업하면서 손을 푸는 공간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신문지들은 뭔가요? 제가 본 작업하기 이전에 손을 푼다 그러고 마치 이제 운동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몸 푸는 단계 하듯이 이렇게 서예 작업을 하면서 손 푸는 작업이 15, 16년간 쌓인 겁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더미에는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세월과 노력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양말을 벗고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작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먹을 부어 침전물을 걸러낸 후 새로운 먹통에 담아 그림 그릴 준비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서예를 했고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한지의 먹을 근간으로 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먹 작업하려고 하고 제 작업이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먹 작업, 또 하나는 컬러 작업인데 먹 작업은 하나가 전체가 하나 이런 쪽에 진행되는, 말하자면 일즉다 다적일, 하나가 전체가 하나는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함이고, 그 다음에 컬러 작업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쓰는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먹 작업.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붓질을 하며 손의 감각을 깨우는데요. 그런데 붓을 잡는 손 모양이 조금 남다릅니다. 네, 제가 5살 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손목이 절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일반인들처럼 잡지는 않는데 제 방식의 나름의 요령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사고 후 봉합은 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손.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통을 잡고 먹을 뿌리듯 선을 긋는 작가. 한일자로 출발하는 선은 자유롭게 변형하며 작가만의 먹선을 보여주는데요. 굵직한 선작업뿐 아니라 섬세하고 세밀한 인물화까지 손의 장애는 오히려 그에게 비범한 감각을 선물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손의 불편함이 주는 그 하나에 대한 장애가
두 개, 세 개에 대한 축복이랄까 다른 반대급부가 충분히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작품을 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김광석거리. 이곳에 손계 씨와 대구 문화의 상징인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월간 대구문화의 글씨, 그리고 수많은 공연과 축제 포스터는 모두 그의 작품인데요. 켈리 작업 오래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과 같이 했고 제 작품, 그림 작품의 본령은 서예예요. 서예고 중심에는 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를 기반으로 한 제 그림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몸 푸는 작업이고 그것이 이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붓글씨와 그림,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며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포스터를 12년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터 작업을 할 때면 직접 교향악단의 연습실을 찾아서 연주를 들으며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렸는데요. 음악은 어떻게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신문사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소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음악에 위안을 얻거나 음악에 기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다독여주던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의 화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적 리듬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몰두해온 작가. 제가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미술로 옮겨가는데 자, 미술의 선이 굵고 가늘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서예를 기초로 한 선인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음악의 고저장단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미술로 옮겨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현악기의 선율을 서예의 선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작가의 초기 작품에는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가 자주 등장했고 소리를 형상화한 그의 그림은 눈으로 듣는 음악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축제가 진행 중인 광주. 지난달 조선대미술관에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석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영남권 작가들의 소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 작품이 단편적인 작품이지만 좀 큰 작업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먹의 울림을 담은 작가의 대작이 초대됐는데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선과 먹의 튕김은 고요히 공간을 울립니다. 동양의 선과 서양의 색채감이 하나로 연결되는 작품들. 가만히 다가와 잠잠히 귀 기울이며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히 권기철 작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오랜 화우이기도 하고 좀 친밀하게 지낸 작가여서 특히 작품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권기철 작가는 오래전부터 어떤 음악과 자연을 어떤 정신적으로 표현한 작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어떤 고요함 속에 역동성이 느껴지고 또 어떤 잔잔함 속에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권기철 작가님의 일획에서는 자유로움, 그리고 작가의 감성, 그리고 작가의 일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현재 물질 만능 시대에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팽배해 있어서 빈부격차 심해지고 이런 좀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우리 선생님의 그 자유로운 일획에 담겨진 의미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처음이야. 각기 다른 소리의 그림이 긴밀하게 연결되듯 작가는 변화와 실험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갔습니다. 30년 전 첫 전시를 시작으로 56번의 개인전을 열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작업을 해온 작가. 초기의 구상 작업에서 벗어나 점차 형상을 제거해갔고 2000년 중반에 들어서자 이미지가 사라진 자리에 선과 수상적인 화면을 채웠습니다. 선의 변주를 통해 먹의 깊이와 작가 정신을 보여주고 화려한 색작업으로 작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재료와 형식의 틀을 허물며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작업 과정이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고 90년 초반에서부터 10여 년 이상 구상 작업을 음악을 중심으로 해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하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작업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성정과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음악 어차피 시간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무형이니까 그럼 보이는 걸로 한번 변환시켜 보면 좋지 않느냐, 그게 추상이에요. 그러면서 추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리고 먹 작업이 컬러 작업으로 가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먹 작업을 하다가 보면 색에 대한 갈증, 허기,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먹의 깊이는 상당히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이지만 색상에 대한 충동이 이니까 그러면 색상 작업을 가지고 그림 일기 써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컬러 작업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에 몰두하며 화실에서 보내는 작가. 책과 음악을 벗삼아 오로지 작업에만 몰입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그림 그리는 원인과 동기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그림을 배우거나 누구한테 붓글씨를 배우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다친 잘린 손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다소의 가난, 이런 것들이 제한테는 뭔가 해석해내야 될 까닭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들이 그림으로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오고 그 다음에 붓글씨로 오고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위안이 그림이고 글씨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편안했을 만큼 결핍은 창작의 동력이 됐고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건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작업실 밖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작가. 한 달에 한 번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오래전부터 수업하는 곳이 있는데 수업이라기보다 대화도 하고 작업하는 과정도 얘기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길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장애인 미술협회에 소속된 작가들. 올해로 6년째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어 작가가 먼저 수업을 자처한 것인데요. 함께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 자화상. 자화상. 예, 자화상인데 지금 현재 얼굴이에요? 예. 현재 얼굴이에요. 이건 내 과거의 과거. 기억. 예, 과거의 기억. 얼굴, 기억. 예. 네, 제가 오래전에 개인전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총무님께서 구경을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 만나게 됐고, 그렇게 그림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장애인협회 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제 역시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풀어나가기 쉬웠다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죠. 작가님은 왜 부채의식을 느꼈을까요? 그게 어릴 때 제 둘째 형이 2살 때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라서 늘 같이 다녔거든요. 일테면 형님을 대신한 내 눈이 형님의 눈을 대신해서 워낙 많이 일하고 산으로 들으러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뭐 일종의 부채 의식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부채라고 한다면 사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총무님하고 잘 됐죠. 각자 다른 방법으로 모두가 다른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을 향한 마음은 같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화사하고 이게 조금 더 처리가 이제 꽃이라고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것을 아포커스식으로도 밀어도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 맥을 못 잡을 때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림에 담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많이 이렇게 끄집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늘 보면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림이 주는 힘과 위로를 알기에 나누고 싶고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다음 날 음악이 흐르는 화실에서 작가가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는 색채 작업입니다. 음악이 때로는 작업하기 전에 예열이 되기도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격하게 그 감정이 고스란히 투영이 되기도 하고 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 몸 그림이에요. 몸을 쓰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빠르게 느리게 또는 높이 호흡이 격하게 호흡이 가늘게 이런 고저장단이 음악과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악에 몸을 맡기며 색을 입히듯 덮어버리는데요.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즉흥이 한 70%, 나머지 한 20%, 30%는 자기적인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에 몰입하는 순간 더 이상 음악은 들리지 않고 작가의 몸이 이야기를 완성해갑니다. 어이구 작가님. 아유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먼 길 오셨네요.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문경에서 도자기를 빚고 그림을 그리는 유태근 작가. 그는 오래전부터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듯한. 예. 저도 지금 흰색과 이제 검은색 사이에 네네. 그 노란색이 절에 이섬을 해가지고 중재하기도 하고 서로 또 경계하기도 하고 예. 하나하나 움직임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를 아마 서로가 짝사랑만 했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제 주변에 맴돌았죠. 맴돌았는데 실질적으로 만난 거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군 작가님은 그야말로 그 오케스트라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그 폭발력이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런 작업들인데 그걸 보면서 그 순간순간 그 자연에 있는 모든 어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완전히 농무 한지의 먹이라는 공통의 작업과 작품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야, 뭐 여기 다 나타나. 이게 여기 앞에는 전부 농묵이잖아요. 그렇지. 농묵인데 여기는 단묵도 있자. 그렇지. 이렇게 덜배에 나온 예, 곳이 예, 있고 찌개배에 나온 예, 곳이 예. 있고 이래서 이 느낌이 이걸 보세요. 이걸 지금 이 상태 느낌이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적응성 있는 어떤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 정중동 같은 고요함과 움직임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작가님의 어떤 그 속에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존재하고 고요하지만 힘있게 들리는 소리가 보는 이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다시 작업실을 찾은 날도 어김없이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 그런데 물감을 뭉치고 말린 물감을 뿌리고 기존의 작업과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가 새롭게 선보일 작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하는 작업은 아직 발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일테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 이후에 남겨진 잔재물 또는 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시 또 다른 재생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처음엔 자기적으로 가다가 무작위로 흐릅니다. 작품이. 그렇게 자기와 무작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틀을 깬 파격적인 작품인데요. 새로운 시각과 사유로 작업을 즐길 때야말로 작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림 사랑했던 또는 앞으로도 계속 그림만 그리면서 사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네요. 단 하루도 붓을 놓은 적이 없기에 그림은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작가의 작품이 마음을 끌고 울림을 주는 건 그림이 곧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